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방송 없는데, 그리고 저가 신하가 요즘에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평일에도 그렇게 방송을 꾸준히 안 올리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 아마 제가 오늘 일요일 방송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자,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자 라고 약속을 정해놨을 때 수요일 날 그 친구 만나면 재밌게 놀아야지, 금요일 날 그 친구 만나면 어디 가야지 하는 그 기다림도 상당히 행복감을 주지만,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서프라이즈가 주는 그 인간의 그 행복감은요, 기대감은 저는 솔직히 약간 마약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남자친구랑 지금 이제 11년을 넘게 롱디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남자친구 전에도 사실 첫사랑을 제외하고는 거의 롱디를 했습니다. 이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어찌 보면, 남자보다는 일이 더 좋고, 그리고 또 그 일이 주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보다 재밌는 게 없다라고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미있는 주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가까이에서 만나자, 영화 보자, 뭐 이러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롱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어찌 보면은 데이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롱디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롱디가 싫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진짜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뭐, 그렇게 저랑 그렇게 뭐 오래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쭉 하다가 제가 남자친구한테 푹 빠진 그 때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뭐 남자친구가 무슨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둘이 통화를 하는 중에 앞뒤 대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뭐 금요일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퇴근하고 딱 집에 가는데 자기 사무실 앞에 내가 가서 기다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신선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한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의심을 살짝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돼?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 만약에 미국에서 금요일 날 출발하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은 여전히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남자친구가 와, 진짜 그러겠지. 그래서 진짜 얼마나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그렇게 통화한 다음에 진짜 금요일 혹은 토요일 날 몇 주를 한 달 동안을 제가 퇴근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본 거예요. 혹시 남자친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서프라이즈가 주는 그 어떠한 행복감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제, 규칙, 그리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경쟁, 이런 거에 대한 그 아주 올가미 같은 그 힘든 그 무게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막 그 인간이 이렇게 막 산을 올라간다면, 그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서프라이즈는 순간 무장이 시켜버리는, 저는 그런 약간 마약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너무 이벤트를 자주 해줘도 문제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자기야, 내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
근데 자기 기대 어마어마할 거야. 자기 아마 눈물 펑펑 흘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저 인간이 뭘 준비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야, 내가 눈물까지 흘릴 정도야? 라고 하면 여자의 상상력은요, 여러분, 남자의 상상력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그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미 여자의 어떤 그 기대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야, 고마워. 근데 속으로 근데 그렇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남자친구는 어라? 이 정도면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왜 눈물을 흘리지 않지? 라고 어찌 보면 서운해했을 수도 있을지 모를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진짜 웃긴 얘기 드릴 텐데요. 만약에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 배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배꼽을 꼭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는 재밌는 얘기를 딱 했을 때 물론 그 얘기가 재밌으면 아이고 재밌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재밌는 얘기긴 한데 굳이 뭐 그걸 배꼽까지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대를 하면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요즘에 좀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저의 별명은 독설 테라피였거든요. 그리고 그 독설 테라피는 제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한테 뭐 차마 저보다 나이가 윗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 후배들한테 야 내가 너 진짜 잘 되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내가 너 친언니처럼 내가 너 친누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는 얘기야. 기분 나쁘겠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라고 미간의 인상을 착 쓰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바뀌었냐면 그 돈다방 미스의 청취자님들 중에서 뭐 이제 뭐 부정적인 뭐 얘기에서 뭐 되게 이렇게 뭐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이제 서치를 하는데요. 그 유튜브를 서치하면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무속인 분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무속인 분들께서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제가 쭉 이제 그 방송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운을 얻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유튜브들이 올라와 있으면 대부분 해주시는 분들의 그 의견이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이지 말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뭘 고민하냐면 그럼 돈다방 미쓰리 컨셉은 이거죠. 그런데 제가 아니 여기서 돈다방 미쓰리 컨셉을 왜 내가 고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순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얘기는 돈다방 미쓰리는 부정적인 방송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돈다방 미쓰리는 부정적인 방송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방송이란 주식시장에서는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락할 거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유튜브 중에서 성공도 운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신해철 씨가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쁜 여자를 보면 질린다. 이 얘기는 못생긴 여자들이 자살할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인간 개인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떠한 그 사람 인생의 자체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고신해철 씨가 하는 얘기는 이거더라고요. 성공도 운이다. 즉, 우리는 노력도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운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쓰리 표현에 따르면 그건 멸치 똥 씹는 소리다라는 거죠. 신해철 씨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운은 운이 있는 거예요. 운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고 운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해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노력하면 없는 운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은 무조건 있다라고 가정하고 무언가 미래를 준비하면 안 되고 운이 통했을 때도 혹은 운이 통하지 않았을 때도 즉 내 인생에 진짜 운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운이 있다. 그럼 그 운이 뭘까요? 뭐 미국의 금리 인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래 운이 있어 라고 해버린다면 그거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의겠죠. 그죠? 1단계 협상이겠죠. 2단계 협상 타결이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뭐 노력하면 운도 만들어진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미쓰리 생각은 그거는 그거고 자 우리 운이 없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운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운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설령 그게 되더라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무속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대운이 들어올 때 뭐가 바뀌느냐 이런 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운이 들어올 때 마도 따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죠. 그것처럼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을 그렇게 뭐 대운이 들어온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운이 그동안 주식시장을 힘들게 했던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이제 그 1단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대운이라면 대운이 들어올 때 마가 따라 들어온다고 하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혹시 다른 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신혼국의 돈 문제,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대운이라고 주식시장에서 대운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이거 막말로 대운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요일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1단계 합의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관급이 합의한 걸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자, 우리 기억을 거슬러 10월 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월 10일과 10월 11일 날 미국과 중국이 장관급들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워싱턴에서 만났어요. 류호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단계 우리 합의했다. 자, 그리고 합의는 했는데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각도로 그동안 계속 남은 시간 동안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한 달 뒤인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회담에서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고 우리 1단계 합의하자꾸나. 오케이 해서 둘이 사인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10월 달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바로 미국이 중국 제품에게 관세를 지금까지 고율 관세를 유지한 거를 더 인상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를 유예해 준 거고 그 대가로 중국이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미국산 농수산물을 사주기로 했다. 이게 1단계 협상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그 협상 서명 내용에 대해서 그 농수산물 그거 그 구체적인 뭐 금액이나 이런 거 담는 거 좀 약간 꺼려하고 그죠? 그리고 하물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1단계 합의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장관급이 그냥 지네들끼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에게 기대를 해 주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드디어 합의를 보는구나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 갔더니 많이 내용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악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저한테 뭐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저기요, 제가 한 달 뒤에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제가 못 갚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처음에는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셨을 때 한 달 뒤에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에다가 아유 제가 요즘에 돈 구하기도 어려운데 1,000만 원 앤드 이자까지 깔끔히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셨다면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는데 죄송해서 어떡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드릴까요? 제가 한 달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갚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달 시간 끌고 2달 시간 끌고 제가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돈이 생기긴 할 텐데 그때 제가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1,000만 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해드렸던 이자는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 여러분은 이자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과연 이 인간이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됐어요. 뭐 이자는 됐어요. 그럼 원금이라도 다음 달에 갚으세요. 자, 또 그 다음이 됐습니다. 자, 1,000만 원 주세요. 저 어떻게 하죠? 저기 제가 1,000만 원까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저기 먼저 제가 이번 달은 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500만 원을 맞아 갚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갚지 마. 야, 1,000만 원 모일 때까지 갚지 마. 이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왜 돈이라는 것은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일단 그러면 500이라도 받고 보자.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 이번 달에 갚고 나머지 다음 달에 주세요. 라고 일단 500만 원을 회수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달이 됐어요. 자, 5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요. 500만 원 말고 이번 달에는 제가 한 300만 원만 좀 드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또 다음 달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그게 인간은요,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약속과 그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체감의 법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1단계 합의를 할 거고 사실 그때만 해도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때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1월 16일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을 할 거야.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쓰리가 이렇게 의심을 했죠. 칠레 정상회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칠레에서 정상회담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만약에 저렇게 시위를 하는데 안 하면 그 다음에 쟤네가 뭐라고 얘기할까? 어디서 정상회담을 할까? 어떻게 한다고 할까? 전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다 굳이 시진핑과 트럼프 만나지 말고 야 그냥 장관들끼리 그냥 사인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요. 지금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이 진행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죄송합니다. 미쓰리 표현에 따르면 한낱 장관들 따위가 사인을 해서 뭔가를 마무리 짓겠다.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떻게 된다고요? 지리멸렬된다고요. 자, 이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부족하면 뭐 내일 올리겠습니다. 뭐 일단 11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잠깐 보면 다우지수가 28,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인가 말씀드렸죠? 아유, 뭐, 정말 지금 뭐 상황이 좋아지려면 다우지수가 28,000포인트 이상 가 있어야 되고요. 뭐, 대한민국 증시가 한 2,250포인트 가 있으면 내가 인정한다고. 마치 미쓰리 보란 듯이 다우지수가 28,000포인트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 돌파시킨 내용을 보면, 그리고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8,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지만요. 3대 지수도 장중이든 종가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날 나온 얘기는 뭐 소매 판매는 잘 나왔고 산업 생산은 못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뒤죽박죽이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어차피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미 앞선 7, 9, 10월 달에 금리 인하 때문에 최소한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연달아 3번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회복되지 않는다. 아, 도대체 얼마나 엉망인 거야. 아니, 내 새끼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학원을 보냈더니 공부를 잘 안 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마트에 가서 계산기 앞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까지 엄마가 이렇게 삶의 체험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 새끼 과외비를 좀 배워야겠다.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아들내미 딸내미 과외를 시켜주면 최소한 일명 뭐 나름대로 고액과외라고 좀 시켜주면 최소한 다음 모의고사 때 성적이 G5준만큼이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3번씩 저렇게 연달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경제 지표가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얼마나 개판인 거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5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거는요. 다른 이유 다 집어치우고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날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미중 무역 협상 온리 이거 하나였어요. 자,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얘기합니다.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1단계와 관련해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저것들이 합의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라고 헷갈리실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죽어도 미국이야. 즉 우리 미국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서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양국 정상이 아니라 장관급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로스 상무장관은 악마는 항상 프라다를 입는 게 아니라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디테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악연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악연은. 근데 그것처럼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디테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마지막 디테일이 굉장히 악마스럽다라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이 약속에 대한 탈출구를 가질 수 없도록 하길 원한다. 이거 뭐예요? 굉장히 우아하게 약속에 대한 탈출구를 가질 수 없도록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딱 한마디로 이 중국 너 개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니네가 약속했던 대로 이행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미국이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중국을 조금 알게 됐거든요. 미쓰리가 미중 무역 협상 제일 첫 단계에서 여러분 미중 무역 협상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패권 전쟁의 12라운드 중에서 1라운드일 뿐이고요.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땡기는 사람들이고요.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느끼셨어요. 어머 쟤네 봐. 막 콩 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막 애매모호하고 그죠?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는 흔히 약간 글쎄요. 저는 이것도 좀 그렇게 동의하고 싶진 않은데 뭔가 합리를 추구하는 서구 스타일 아니면 뭔가 이렇게 중국 스타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중국 스타일 뭐 약간 상반된 거잖아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인간이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어떤 인간은 더럽게 합리적이고 어떤 인간은 뭐 더럽게 눈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갑니까? 다 똑같은 게 인간이죠. 자 여하튼 로스 상무장관은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디테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놈의 마지막 디테일이 더럽게 악마스럽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중국이 약속에 대한 탈출구 약속해놓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길 원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준다고 했을 때 류오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류오 부총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중국은 미국의 농수산물을 사주긴 사줄 건데 그냥 아주 정말 무슨 뭐 대륙의 어떠한 그 큰 그릇처럼 어이 미국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어치 보내 이렇게 사주는 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그리고 가격에 합리적이게 그렇게 사줄 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미국 우리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어치 사줄게. 그런데 있잖아. 우리 중국 내 이렇게 수요를 봤더니 아니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줄 필요는 없는 것 같네. 아무리 무역 합의도 중요하지만 아니 쓸데없이 사가지고 괜히 썩힐 필요가 없지 않나? 다시 계산을 해봐. 다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그만큼까지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든가 가격적인 면도 무역 합의도 무역 합의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잖아? WTO에 맞는 가격에 맞춰서 사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드렸죠. 미국이 그거를 간과한 겁니다. 자,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에이 저 중국 저것들 야 그냥
젠장 맞을 12월 15일 날 관세 인상해버리고 지금까지 뭐 무역 합의 1단계 다 취소시켜버리고 야 그냥 중국과 그냥 끝까지 가자. 누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미국이 지금 그거를 얘기할 상황이 못 된 거죠. 지금 다우지수가 28,000포인트 회복된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 가능성도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영리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이제 12월 15일 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2월 15일이면 중국산 제품 한 1,600억 달러 정도에 되는 그 금액에 10% 관세에서 15% 관세가 인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 1,600억 달러엔 뭐가 있습니까? 소비재가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비재 관세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미국 국민들 주머니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고 미국 국민들 주머니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스크래치를 줄 수 있는 거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 날 관세를 15% 인상할 수 있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딜할 대로 딜하는 거예요. 어차피 농수산물을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즉 트럼프 대통령 토밭을 관리해준다라는 어떠한 통 큰 약속인 거고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이 합의 깨기 어렵겠죠. 자, 거기에다가 중국이 야 진짜 1단계 합의를 보려면 관세 인상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한 거를 철회해야지라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시켜주면 미국 내에서 하물며 공화당에서조차도 저 병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뭐 영국 문제도 있고 좀 되게 많은데 어차피 해드리지 못한 거는 내일 나머지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그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또 우리가 일정들 쭉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욕 증시의 상승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연달아 3번 인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방적 금리 인하든 아니 경제가 좋으면 왜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효과 연달아 3번씩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2008년도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저는 제 인생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자산이 2억이었습니다. 예. 글쎄요, 뭐 2억이란 금액을 어떻게 제가 책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랑 결혼을 하던, 나 결혼 자금 2억 가지고 결혼하는 여자야!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은 웃기고 있는 게 비웃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예, 제가 그때, 제 통장 잔고에, 2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그냥 제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증권사 지점장님이 6개월 동안 저를 쫓아다녀가지고, 저를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로 이직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이직한 증권사는 한 번도 여자 경력사원이 입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증권회사에 제가 최초로 여자 경력사원으로 입사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좋은 날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다고요. 근데 지금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예, 그냥 뭐 만약에 다시 제가 2008년도로 가도 저는 똑같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저는 그만큼 달려오는 동안에 정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정말 휴가 한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진짜 정말 예.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여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 2008년도에 그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때 제 주위에서 누군가 저에게 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너 고생했다. 너 좀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글쎄요. 물론 제가 안 들어 처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혹시 제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일이 그렇게 되려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 저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로 최초의 여자 경력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입사는 했습니다만 대리로 승진하지 못하고 사원격으로 그냥 수평 이동을 한 거죠. 수평 이동을 한 것뿐이고 지방 지점에서 서울 중심부로 온 거고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로 옮긴 것뿐이고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이동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1년 동안 잘하면 1년 뒤에 즉 이직한 다음에 1년 뒤에 대리 승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냥 조금만 쉼표를 가졌다면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잃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이거는 그냥 저는 뭐 제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너 쉬어 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저의 가족들도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저를 이제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그 스카우트해서 간 지점장님도 오히려 더 제 등을 떠미는 거였어요. 너 대리되려면 더 해야 돼. 우리 점 어떻게 됐고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저는 어느 정도까지 와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뭔가 이렇게 제 인생의 속도에 맞춰서 제가 갔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등을 떠미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막 끌려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냥.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더 이상 못 가더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다우지수 28,000포인트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금리를 3번씩이나 이렇게 연달아 인하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찌됐건 체감의 법칙이 작용됐건 뭐 했던 간에 이젠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지 않더라도 뭔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그동안 미국이 3번의 금리 인하했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오로지 꽂힌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조금 더 영리하다 보니까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이번에 무역 협상을 안 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굴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하고 28,000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적당한 에너지면은 정말 앞으로 더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의 어떠한 원리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어떤 일정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쩌면 여러분 다음 주에 갑자기 분위기가 우리 금요일날 주식시장 왜 올랐습니까? 환율 때문에 기관들이 이바이데스 사주지 않았습니까? 7,800억 원 이상 거의 8천억 달러의 주식을 매수해줬어요. 즉 기관이 끌어올린 장입니다. 미스디가 그러죠? 기관이 끌어올린 장은 토끼예요, 토끼. 제가 그렇게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지금 드는 느낌은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그냥 인간의 순리라고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28,000포인트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기관의 매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정도 효과는 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렇게 땡겼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할까요? 늘 말씀드리죠? 예, 인생과 주식의 공통점. 계속 오르막길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내리막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자기 재선을 위해서 절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1단계 협상을 판을 깨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장담하면서 이렇게 지금 등 떠밀려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고 그 지금 마지막 디테일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 로스 상무장관 얘기처럼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봐왔던 것처럼 중국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시진핑이면 오히려 어제 오늘 홍콩에서 시위가 이제 커지게 확산됐고 또 분명히 그 뉴스 나오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관심을, 국민적인 관심을 홍콩 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관심 돌리고 하는 데는 지금 홍콩 문제가 최고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미국 대선의 길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걱정한다고 하죠. 과도한 진보 경쟁하고 있다고. 딱 대놓고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으나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를 두고 얘기했다고 하죠. 하다못해 블룸버그 전 시장조차도 지금과 같은 진보 성향이 짙은 민주당 경선 구도로서는 트럼프 이기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지금 별볼일 없고라고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쓸 카드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중국이 키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곧 죽어도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냥 가오잡는 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중국이 키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진핑이면요. 어쩌면 미국은 판을 깨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자기네 논리에 맞게 판을 깨버리고 홍콩을 조질 수 있어요. 미국은 그러겠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깨지면 중국 때문에 깨졌어라고 얘기하겠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판을 깰 수 있는 건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 판을 충분히 깰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지금 홍콩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또 월요일 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 일요일 방송 돈다방 미스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얘기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오늘 서울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천둥번개 치고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